후견전 결계 비망록 제10화. 대영은 기력이 쇠한 미루아를 위해 작은 모닥불을 피웠다. 결계의 음산한 한디가 안개를 타고 스며들었으나 대영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전기는 보이지 않는 성벽이 되어 그 한디를 밀어내고 있었다. 미루아는 일렁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다 나직이 물었다. 대엽 같은 무공을 지닌 분이 어찌 이 저주받은 금역까지 발을 들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신맥에 얼어붙는다는 곳인데 말입니다. 대영은 헝겊으로 감은 투박한 손마디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나는 그저 시골 마을의 무부였다. 산을 타고 나무를 베며 스스로 익힌 무술이 내 세상의 전부였지. 하지만 이 힘이 내 안에서 용트림하던 날, 평범했던 삶은 사철나무 낙엽처럼 시들어버렸다. 대영은 대회장에서 겪었던 비참한 낙인과 자신을 요물이라 조롱하던 사람들의 서슬퍼런 눈빛을 담담히 꺼내놓았다. 상대를 죽이려 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내 의지보다 강했던 이 기운이 세상을 다치게 했지. 그런 나를 찾아와 저주가 아닌 결계의 정기라 불러주신 분이 유장검심 어르신이었다. 100년을 갈구해온 그분의 원한과 내 힘이 온전히 쓰일 곳을 찾아 나는 이 운명의 지류에 몸을 던진 것이다. 대영의 이야기를 듣는 미루아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다.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며 사연을 토해냈다. 대협은 힘이라도 있어 선택하셨지만 저는 선택할 틈도 없이 모든 것을 유린당했습니다. 저희 가문은 대대로 결계의 기운을 읽는 심한을 가졌으나 그 특별함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미루아의 안색이 그날의 참상을 떠올린 듯 창백하게 질렸다. 열흘 전 안개가 핏빛으로 물들더니 검은 옷의 괴물들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학살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정기를 빨아내어 검은 항아리에 담더군요. 부모님은 저를 탈출시키기 위해 온몸으로 그놈들을 막아서다.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소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선혈이 맺혔다. 제 능력을 믿고 놈들을 따돌릴 수 있을 줄 알았으나 수호자 일련홍아에게 발각되어 기운을 거의 다 탈취당했습니다. 대협이 아니었다면 저는 부모님의 복수는커녕 길가에 버려진 고기 덩어리가 되었을 겁니다. 대영은 미루아의 어깨에 묵직한 손을 얹었다. 헝겊 너머로 전해지는 대영의 온화하면서도 강인한 정기가 미루아의 전신을 감돌던 떨림을 잠재웠다. 그곳에는 살인기의 번뜩임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려는 무인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에게는 100년의 세월을 견디며 나를 기다려준 스승님이 계신다. 그분의 문파를 멸망시키고 제자들의 영혼을 항아리에 가둔 자. 그가 바로 사면적화라는 놈이다. 나는 그 스승님과 약속했다. 내 몸속에 흐르는 이 정기로 그들의 위선적인 항아리를 깨부수고 뒤틀린 청기를 바로잡겠노라고. 대영의 말에 미루아의 눈동자에 작은 파동이 일었다. 스승님과의 약속, 그 항아리를 깨뜨린다는 말이 정말인가요? 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에 물방울 목걸이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그 스승님이 물려주신 전승의 증표다. 내 몸을 갉아먹던 탁계를 씻어낸 것도 바로 이 힘이지.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곳이 설령 끝이 보이지 않는 아수라장이라 해도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미루아는 대영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하고도 따뜻한 공명을 느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녀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으나 대영의 검끝에서 피어오르는 푸른 기운을 본 순간
무언가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미루아, 내가 본 그 길을 나에게 안내해 줄 수 있겠느냐? 나는 그 항아리를 깨뜨리러 가는 길이다. 대영의 말에 미루아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대영의 눈에는 타인을 향한 연민과 악을 향한 결연한 투지가 공존하고 있었다. 소녀는 두려움에 떨던 손을 멈추고 대영의 감색 점퍼 끝자락을 꽉 쥐었다. 그것은 지옥 같은 결계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이 남자와 함께라면 끝을 보겠다는 무언의 맹세였다. 대협, 저를 살려주신 은혜. 사면적화의 목을 취하는 그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제 눈은 이제 대협의 것이니 마음 놓고 검을 휘두르십시오. 너는 적을 감지하는 눈이 있고 나는 그들을 뵐 수 있는 검이 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지. 마음이 가야 몸도 가는 법이라고. 내 목수와 내 숙명이 이제 한 길에서 만났구나. 미루아는 대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대영의 전신에서 서늘한 청색 기류가 폭풍처럼 일어났다. 평생의 요물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억눌러왔던 울분은 이제 우장검심의 백년 원한과 합쳐져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결연한 투지로 승화되었다. 그의 안감은 칠흑 같은 안개를 뚫고 북쪽 결계의 심장부를 꿰뚫을 듯 날카로웠다. 청강검의 자루를 쥔 주먹에는 힘이 들어갔고 단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기는 마치 굶주린 맹수가 포효하듯 검신을 타고 공명했다. 그것은 단순히 파괴를 갈망하는 살기가 아니라 뒤틀린 천기를 바로잡고 소중한 것을 되찾으려는 집행자의 위엄이었다. 가냘픈 어깨를 떨던 미루아의 눈빛 역시 변했다. 할아버지의 비명을 목격했던 공포는 이제 가슴을 옥죄는 서슬 퍼런 살기로 치환되었다. 비록 육신은 유약하고 내공은 미천했으나 소년이 내뱉는 숨결에는 목숨을 구걸하던 도망자의 비굴함 대신 적의 심장을 찌르겠다는 처절한 오기가 서렸다. 당신의 눈이 되어 그 지옥의 심장부까지 놈들을 추격하겠어요. 미루아의 가슴에 새겨진 문양이 붉게 전멸하며 대영의 정기와 공명했다. 소년의 투지는 꺼져가는 불꽃이 아니라 대영이라는 거대한 잔잡을 만나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복수의 불씨였다. 대영이 미루아를 일으켜 세우자 두 사람의 기운이 맞닿으며 거대한 파공음이 숲을 뒤흔들었다. 안개는 두 사람의 투지에 밀려 좌우로 갈라졌고 뒤틀린 고목들은 마치 거대한 주인이 나타난 듯 기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대염은 헝겊감은 손으로 미루아의 어깨를 믹직하게 다독였다. 가자, 일연홍화, 그자의 위선적인 웃음을 핏빛으로 물들여주마. 평생을 이방인으로 떠돌던 고독한 무인과 삶의 터전을 잃은 비참한 소년. 두 사람의 그림자가 짙은 안개 속으로 길게 늘어지며 마침내 결뒤의 숨구멍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숲의 짐승들조차 숨을 죽인 채 두 남자가 만들어낼 아수라장과 같은 미래를 예감하고 있었다. 소년의 몸에 깃든 결계의 탁기와 목걸이의 정순한 기운이 서로 부딪히며 공명하자 앞을 가로막고 있던 짙은 안개가 폭풍에 밀려나듯 좌우로 갈라졌다. 미루아의 안내에 따라 도달한 숲의 심장부에는 공간 자체가 비명 지르듯 일렁이는 기괴한 거울벽이 서 있었다. 대영이 청강검의 자루를 거머쥐자 검신이 휴익하는 파공음을 내며 전율했다. 공간이 일렁이는 거울벽 앞에서 미루아가 멈춰섰다. 소년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무겁고 비장했다. 이 장막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가 알던 세상의 시간은 마침표를 찍을 거예요. 이곳을 통과하고 3, 4일 내에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결계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결계하는 정기가 흐르는 한 늙지 않지만 그 대가로 밖의 시간은 폭풍처럼 빠르게 흐르죠. 이곳에서의 몇 달은 바깥 세상이 몇십 년과 같으니 돌아간들 우리가 알던 세상은 이미 신기루처럼 사라져 있을 겁니다. 대협 결정하셨나요? 대영의 안색이 일순간 창백하게 질렸다. 청강검을 쥐고 있던 손등에 푸른 힘줄이 돋아나며 가늘게 떨렸다. 돌아오지 못한다니 내가 이곳에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갔을 때 어머니와 내 마을이 시간의 먼지가 되어 사라져 있을 거란 말이냐? 대영의 머릿속에 우장검심의 마지막 뒷모습이 스쳤다. 스승은 결계의 위험함과 원한에 대해서는 수만 번 강조했으나 이 시간의 단절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었다. 대영은 비로소 깨달았다. 왜 스승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지, 왜 자신을 보며 눈물을 삼켰는지, 그 비릿한 진실을 스승은 대영이 다시는 인간의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복수를 위해 그를 영겁의 고독 속으로 밀어넣은 것이었다. 가슴 속에서 타오르던 투지는 순간 의구심과 배신감으로 뒤바뀌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평범한 일상, 그 모든 것이 결계라는 문턱 하나를 넘는 순간 영영 닿을 수 없는 신화가 된다는 사실에 대영의 신맥이 요동쳤다. 스승님께선 내게 이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나를 이 영원한 감옥에 가두려 하신 건가? 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물방울 목걸이가 그의 요동치는 단전을 진정시키려 푸른 빛을 발했으나 무너져 내리는 마음의 천지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미루어는 대영의 헝겊감은 손을 가만히 잡았다. 소년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초연함이 서려 있었다. 스승님도 아마 대협이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우셨겠지요. 하지만 대협, 이미 그 항아리에 전기를 뺏긴 사람들에게도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그들은 영원히 그 어둠 속에 갇혀 말라 죽을 거예요. 대영은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눈동자에는 배신감의 파편이 남아 있었으나 그 위로 거대한 사명감이 덮였다. 자신이 돌아갈 곳을 잃는다 해도 지금 이 순간 고통받는 영혼들을 내면할 수는 없었다. 어머니, 소자를 용서하십시오. 대염은 허공을 향해 나직이 읊조린 뒤 청강검을 고쳐쥐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효도하려던 아들이나 평범한 나무꾼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의 이별을 대가로 악을 멸해야 하는 고독한 집행자의 길을 택한 것이다. 가자 미루와 시간이 우리를 읽는다 해도 내 검은 놈들을 기억할 것이다. 대영과 미루와는 뒤틀린 거울 벽 속으로 몸을 건졌다. 보랏빛 안개가 두 사람을 집어삼키는 순간 인계의 바람 소리는 잦아들고 오직 피비린내 나는 결계의 전조만이 그들을 맞이했다. 본격적인 진격에 앞서 대영이 보찜 속 식량 주머니를 단단히 여미자 미루아가 다가와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대협, 결계 안에서는 곡기를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은 천지의 정기가 뒤틀려 흐르는 땅. 평소처럼 배를 채우기보다는 기운이 고갈될 때만 전기를 보충하면 충분하지요. 무거운 짐은 오직 신법을 방해할 뿐입니다. 이 유포들은 고목에 걸어두고 오직 검과 목걸이의 기운에만 전념하세요. 대영은 의아한 듯 소년을 바라보았으나 미루와의 안검은 이미 결계의 기운에 동화된 듯 차갑고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염은 결단한 듯 묵직한 주머니를 근처 나뭇가지에 걸어두었다. 그것은 인계의 미련을 버리고 오직 집행자로서
죽음의 땅에 발을 들이겠다는 비장한 선언이었다. 가파른 절벽 끝 보랏빛 안개 너머로 일연홍화의 거점이 거대한 악마의 입처럼 검은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다. 대영은 청강검의 자루를 꽉 쥐며 곁에 선 미루아를 돌아보았다. 목적지 초입까지만 안내해라. 그 이후엔 내가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 있어라. 내가 놈을 처단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마. 대영의 목소리에는 소년을 사지에 넣고 싶지 않은 무인의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미루아는 고개를 저으며 대영의 안광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걱정 마십시오. 제게는 대협이 걷는 발자국 속에 남은 기운의 잔상을 추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협이 신법을 펼쳐 비호처럼 움직여도 저는 그 영롱한 궤적을 그림자처럼 밟으며 결코 뒤처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대협이 결투를 벌일 때 저는 움폐물 뒤에 몸을 숨길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찰나의 도움을 드릴 수는 있으나 이내 흔적도 없이 숨어버릴 능력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힘은 부족해도 재빠름 하나만은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아수라장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은신 능력 덕분이었죠. 그러니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결투에만 집중하십시오. 대염은 잠시 소년의 보랏빛 눈동자를 응시하다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은 피비린내 나는 길을 뚫는 검이 되고 소년은 그 검이 남긴 기류를 읽으며 뒤를 따르는 등불이 된다. 이보다 더 완벽한 공명은 없었다. 가자 미루아. 대영이 지면을 박차고 도약하는 순간 발끝이 닿았던 허공에는 푸른 전기의 잔상이 서늘한 아지랑이처럼 아른거렸다. 그것은 우장 검심에게 물려받은 정순한 내공이 빚어낸 신법의 흔적이었다. 미루아는 마치 바람의 결을 타는 깃털처럼 대영이 남긴 푸른 궤적을 밟으며 소리 없이 추격했다. 짙은 감색 점포가 새벽바람에 펄럭였고 헝겊으로 단단히 여민 대영의 발목은 지면을 디딜 때마다 지맥을 뒤흔드는 폭풍 같은 추진력을 뿜어냈다. 대영의 넓은 등은 미루아에게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과 같았고 미루아의 예리한 안광은 대영의 뒤를 지키는 성소의 불빛과 같았다. 두 영혼은 서로의 기운을 맞물린 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보랏빛 안개 속으로 거침없이 스며들었다. 숲의 죽은 정적을 깨뜨리는 것은 오직 두 사람의 기운이 맞부딪히며 내는 육중한 진동음과 복수를 향해 치닫는 뜨거운 심장 소리뿐이었다. 인간 세상의 시간과 인연을 등지고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경계를 넘은 그들의 발걸음은 훗날 전설로 기록돼 핏빛 서막의 첫 문장이 되었다. 안개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웃음소리와 비릿한 피냄새가 그들을 맞이했으나 대영의 손등에 솟은 푸른 힘줄은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대영의 목에 걸린 물방울 목걸이가 결계의 탁기를 밀어내며 찬란한 푸른 빛을 발산했다. 그 빛은 미루아의 길자리가 되었고 미루아의 심화는 대영의 검끝이 향할 곳을 가리켰다. 스승 우장검심의 100년 원한, 소년 미루아의 짓밟힌 가족, 그리고 대영 자신의 잃어버린 평범한 삶. 이 모든 가치가 벼려진 청강검이 보랏빛 어둠 속에서 서슬퍼런 검강을 내뿜으며 사라졌다. 한 청년이 평범한 사내로서의 삶을 마감하고 결계의 운명을 짊어진 고독한 파수꾼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대영이 앞서 걷기 시작했다. 짙은 감색 점포가 새벽바람에 길게 휘날렸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산맥의 능선 위로 희뿌연 안개가 깔려 있었고
젖은 흙냄새와 서늘한 이슬 기운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발목을 헝겊으로 단단히 여민 그의 걸음은 소리 없이 지면을 파고들었다. 겉보기에는 담담한 보행이었으나 발을 디딜 때마다 단전 깊은 곳에서 응축된 전기가 미세하게 회전하며 전신의 혈맥으로 흘러들었다. 그는 무술을 함부로 펼치지 않았다. 반드시 단전에 숨을 가라앉히고 심맥을 고르게 한 뒤 정취를 응집시킨 다음에야 움직였다. 지금도 그러했다. 단전 아래에서 진홍빛과 푸른 기운이 교차하며 맥동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안개숲의 기운이 폐를 스치고 내쉴 때마다 그의 체내 전기가 한층 더 정련되어 맑아졌다. 폭발하려던 옛날과 달리 이제 그 힘은 고요했다. 기다리고 있었다. 주인의 의지를. 그 뒤를 미루아가 바짝 따랐다. 소녀는 따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큰 눈을 가늘게 뜬 채 주변의 탁기를 읽어냈다. 보랏빛 안개는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었다. 습기 속에 미세한 붓기가 실려 있었고 땅 밑에는 인위적으로 묻힌 덫의 기척이 희미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대협, 서쪽으로 3걸음 비켜나십시오. 그곳에 도끼가 서린 덫이 숨겨져 있습니다. 미루와의 조언에 대염은 망설임 없이 신형을 옮겼다.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수십 년간 합을 맞춰온 무인들처럼 정교했다. 그 순간 그의 발끝에서 푸른 전기가 한 줄기 실처럼 뻗어나와 지면을 짚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다리를 딛는 듯 몸이 가볍게 이동했다. 단전에서 끌어올린 힘을 발끝까지 정확히 배분한 군더더기 없는 이동이었다. 수십 년 합을 맞춘 무인처럼 말이 필요 없었다. 고요한 안개숲에는 이따금 이슬이 떨어지는 소리와 멀리서 우는 이름 모를 산조의 울음만이 스쳤다. 고목의 줄기는 뒤틀려 괴이한 형상을 이루고 있었고 덩굴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발목을 노렸다. 바위 표면에는 옅은 독성이 서려 은은한 보랏빛 광택이 돌았다. 그 가운데 대형의 허리춤에 매달린 보검이 미세하게 공명했다. 웅, 아주 낮은 진동. 대형은 보검의 손잡이를 툭 손끝으로 두드렸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그의 의지가 검에 전해졌다. 단전에서 올라온 전기가 심맥을 타고 어깨를 거쳐 팔로 흐르며 손끝에서 한 차례 맴돌았다. 그는 안개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지면을 박차는 순간 발자국 위로 푸른 전기의 잔상이 서늘한 아지랑이처럼 일렁였다. 힘을 과시하지도 억누르지도 않았다. 오직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대형의 넓은 등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그 가슴 안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핏빛으로 물들었던 밤, 도망치던 어머니의 숨가쁜 호흡, 그리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아버지의 마지막 뒷모습. 그 기억이 분노로 치닫기 전에 그는 다시 숨을 고르게 했다. 반전으로 의식을 가라앉혔다. 정규는 복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바로 잡아야 할 왜곡이 있다면 그때는 칼날이 되어야 한다. 미루아는 바람의 결을 타듯 그 궤적을 밟으며 뒤따랐다. 소년의 예민한 안방은 어둠 속의 성소와 같았고 대형의 등은 무너지지 않는 초롱성이었다. 보랏빛 안개가 두 사람의 실루엣을 삼켰다. 숲은 숨을 죽였고 하늘 위로 흐르는 새벽빛은 점점 옅어졌다. 전설이 될 복수의 첫걸음이 소리 없이 깊은 산중의 심장부를 향해 파고들고 있었다. 안개 너머로 사라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이제 막 피어오른 핏빛 서막이 길고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흑염전
결계 비망록 제11화로 이어집니다.